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방송들 다 들리시죠? 카페도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 7분 정도 지금 오프닝 하면서 송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작동이 제대로 됐는데 올라가면서, 서버로 올라가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 첫 방송이라 조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정원은 제가 쫓았으니까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잘 들리시죠? 한번 웃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설날이 며칠 안 남았죠. 저도 오늘 장을 봤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어요. 마트에. 재래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나물주는 주로 이제 시장에서 사는데 여전히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많이 썰렁하다. 어떻게 명절 기분이 안 날까 그랬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오늘 차는 막혔습니다. 그건 아마도 좀 이렇게 괜찮으신 분들, 아마 선물 때문에 그런 거 돌리시는 분들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뭐 저처럼 그런 거에 상관없으실 테니까 좀 우리끼리라도 썰렁하지 않게 고향 가시는 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조님 출석하셨고요. 워렌 버핏 67조 원 잘 드린다고. 햇살 안줌님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아주 온몸에 털이 다 섰습니다. 지금. 진희님 오셨고요. JJ킴님 잘 들려요? 고맙습니다. 달봉이님,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또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대단들 하세요. 나나리님 오셨고, 한소리님, 와이론님, 중년하이드님, 볼소시계님, 효야맘님,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돌아가니까 똑같이 또 멋지게 1시간 반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도 듣고 갈까요? 노래 조금 지금 그런 모양이네요.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당황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난주에 약속한 거는 새끼였죠? 새끼. 저는 예전에 봤는데 무삭제판으로 요번에 한번 다시 봤습니다. 무지막지 야한 걸로. 그래서 이제 큰 녀석이 그 외장하드에 담아줬는데 거실에 있는 텔레비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흉측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방에서 컴으로 한번 다시 보고, 그냥 제가 볼 때 하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볼 때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주인공들의 대사도 좀 적어놓고, 분위기, 저 사람은 어떤 세계에 있는 사람일까, 또 저 여자는, 양조위와 탕웨이는 어떤 관계고, 서로 협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또 서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헤쳐나가는 관계라고, 관시라고 하는, 중국말로 관시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따가 이제 박상미 씨 오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나나리 님이 누구시대요? 자기소개 안 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예, 저는 전영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산된 곳은 충남 청양입니다. 칠갑산 밑에서 생산됐고요. 숙성된 거는 서울입니다. 그 이후로 50년 넘게 서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JJ키님의 야동 연관. 야동이라니요? 예술이죠. 와이런님 7분 연장 방송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저희가 12시까지 방송했는데 1시까지 1시간 연장 방송 한번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좀 7분 까주시면 안 될까요? 대답 안 하시는데 7분 까주셨으면 좋겠는데. 슬픈 삐에런님, 내일은 전라북도 김제로 설 명절 보내러 가는데 정보에서 올라오는 걸 싫어하겠죠? 아닙니다. 어떻게든 올라오셔야 됩니다. 꼭 올라오셔서 버티셨다가 지방선거 때 투표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왜 그런 말이 있었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이 이제 다 지나갔고요. 요즘은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방청객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가 비틀어야 할까요? 힘센 누구 하나가 비틀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들 모여서 힘을 하나로 합치고 투표도 하고 온라인 서명도 하고 시청 앞에도 나가고 그렇게 해야 닭의 모가지를 비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원래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한 방송이었는데 중간중간 제가 울컥하는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찌짤찌다님 생산 숙성. 예, 생산은 칠갑산 밑에서, 숙성은 서울에서, 문화촌이라는 데서 자랐습니다. 문화촌. 상명여대가 있는 반대편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JJ 김님이 먼 데서 태국에서 박수를 여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박수는 실시간으로 제게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닝을 카페에서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 한번 다시 들려드리고 날토님 공지사항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럽네요. 오프닝 다시 하려니까. 심장처럼 의도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팔다리의 근육은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감정과 이성도 이런 관계입니다. 서로를 돕기도 하지만 서로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두 팔로 그대를 포옹했는데 심장은 쿵쾅거리지 않을 때도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밤 이성도 감정도 아닌 그 경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내리려 합니다. 준비되셨죠? 이런 멘트를 오프닝으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날토님 공지사항 올려놓으셨는데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준비 모임 안내입니다.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공정 언론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대구 경북 조합원들의 열망을 하나로 집결하고자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사전 준비 모임을 오늘 2월 8일 오후 2시에 개최하려 합니다. 장소는 대구 계산성당 계산문화회관 5층이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조합원 닉네임을 010-9568-8064 날고 싶은 토끼로 문자 연락 바랍니다. 날토님 전화번호 한번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010-9568-8064 날고 싶은 토끼님. 장소는 대구 계산성당 계상문화관 5층입니다. 이렇게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렸고요. 블루파일럿님이 전영관쌤 식은땀 흘리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흘리는 게 아니라 쏟았습니다. 됐습니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뉴잉님 오셨습니다. 여기 실리콘밸리 새벽을 밝히고 있는 한 사람도 박수를 보내며 출첵합니다. 아까 그 닭 목 비트는 것 때문에 박수 치신 거죠? 고맙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노곤노곤님, 한 열흘 만에 국민TV 들으니 속이 다시 원하고 친정이 온 기분입니다. 그럼 제가 친정엄마 됩니까? 남자입니다. 뱅상에서 강원도 조합원 출첵합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제가 그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좌우에 미녀들을 모시고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바깥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되게 부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두 분들을 765라고 부릅니다. 765. 뭐냐면 밀양에만 765kV가 있는 게 아니고 제 양쪽에도 있어서 이 두 분 근처에만 가면 저절로 이렇게 불이 켜져요. 그 유튜브 영상 한번 떴었죠. 그 송전탑 밑에 가면은 형광등 들고 있으면 저절로 불이 켜지는 거.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 이 엄청난 송전탑 사이에 있어서 저절로 지금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박상미 문화비평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상미입니다. 아, 나긋나긋해. 오늘은 무슨 얘기 해주실 거죠?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영화 3개로 네, 얘기 나눠보려고 3개요? 합니다. 네. 다시 보고 오셨죠? 네, 저는 무삭제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동, 영관 뭐 난리 났습니다. 게시판에. 이번에 몇 번째 보신 거였나요? 2번 봤죠? 한 번은 온전하게 극장에서 보고 중간중간 컴퓨터로 본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아예 이제 작심을 하고 한번 이제 제대로 다 봤죠. 어떠셨나요? 여자랑은 큰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이번 주에 3개 한다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는데요. 예, 이 영화는 여러 번 다시 봐도 스토리도 우리가 또 뭐 아주 재밌는 내용이지만 배우들의 연기나 또 카메라 구도나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볼 때도 굉장히 분석할 것도 많고 다시 봐도 정말 최고의 영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가 지어지고 오셨어요? 저요. 네. 보면 시나리오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대사도 좋고요. 또 그냥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어느 장면이 제일 좋았다. 어느 장면이 제일 좋았다. 네. 저는 사실 마지막 장면이 가장 압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주혜가 빈 침대에 혼자 앉아있는. 네네. 그 장면. 저는 말이죠. 네. 그 장면뿐 아니라 그때 괴종시계 소리가 나죠. 10번. 예, 괴종시계 네. 소리가 땅 하고 울리는데 그때 양조위의 심장 떨어지는 소리를 저는 같이 들었어요. 양조위의 심장이 툭 떨어지는. 뭐였냐면 양조위는 그 순간에 그렇게 당회의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네. 지금 오는 없는 빈 침대에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양조위가 망연히 이렇게 시선을 허공에 던지고 있다가 네.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순간 이게 표정이 한번 살짝 변하는데 저 종소리를 탕웨이가 청에 맞을 때 그 청소리로 듣지 않았을까. 꿍 하는 소리.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 부인도 사실은 어찌 보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죠. 근데 꼭 이거 남녀 얘기가 돼버리는데 꼭 피해자는 아닐 수 있어요.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계속 마장만 하고 말이지. 아무리 남편이 바빠도 그렇지. 그거는 좀 아니지. 뭐 당신도 같이 하실래요? 이런 한두 마디의 멘트 말고는 줄곧 마장만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건 뭐 저는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줄거리 혹시 이제 안 보신 분이 계실까봐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탕웨이가 두 주인공 탕웨이와 양조위 이렇게 두 주인공인데 탕웨이는 그냥 학생이었죠. 학생이었고 아버지는 멀리 영국에 가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외로운 학생이었는데 연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어느 남학생 그 훈남한테 이제 살짝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연극을 시작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연극한 연극반들은 사실은 좀 급진적인 단체였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1938년대 42년 요 당시는 그 국공합작도 있었고 굉장히 중국 내도 불안정하고 또 상해에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본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친일파들을 제거하려는 그런 급진단체였는데 여러 가지 그 저거를 꾸미다가 실패하죠. 실패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한 3년 지나서 상해에서 이제 다시 만납니다. 그 연극단체 애들을 다시 만나서 또 다시
두 번째 작전을 꾸미곤 해서 잘 돼가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에 탕웨이가 자기가 죽여야 하는 자기 표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양조위는 목숨을 건지고 탕웨이는 총살당하고 끝나는 이런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맞죠? 네, 어쩜 그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중간에 사실은 배드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있는 관계로 제가 생략했습니다. 지금 카페에 꼬마들이 있어서 차마 이 얘기는 제가 못해서 생략했어요. 어머니 웃으시네요. 네, 이 영화에서 사실 정사 씨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정사신이 그 왕치아즈와 탕웨이의 역할이었죠. 왕치아즈와 이모청의 욕망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작 3개의 소설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소설에는 그런 정사신에 대해서 암시만 있을 뿐 정사신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한 감독이 영화로 만들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넣은 부분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 장면, 이 3번의 정사신이 빠진다면 이들의 사랑을 설명해내기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떠셨나요? 대중성도 네. 떨어졌을 것 같고요. 물론 네. 이제 그 긴장감. 제일 이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은 긴장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관객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관객은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지만 저게 언제쯤 폭발할까 하는 그런 묘한 긴장감이 있는데 그 긴장감만 가지고 영화를 보기에는 조금 피곤하겠죠. 이게 네. 단순한 첩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탕웨이라는 걸출한 미인이 출연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있어야죠. 저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무삭 재판을 봤을 때 정사신이 좀 길었다 싶어요. 조금 길었다. 좀 많이 길었다. 예, 차라리 그걸 조금 줄여서 한 2-3번에 나눠서 그 장면들이 나오고 그때마다 양조위와 탕웨이의 심정 변화. 첫 번째 정사 후의 심정 변화. 또 다음 2번째 정사 후에 또 심정 변화. 그 사람들이 변해가거든요, 이렇게. 네. 마음이 변해가는데 그거에 대한 심리 묘사는 조금 없었고 그 정사신만 너무 지나치게 길게. 너무 지나치게 길었다. 11일 네. 동안 찍었대요. 11일 동안요? 네, 11일 동안 힘들었겠네요. 아주 극소수의 스텝만 들어가서 찍었는데 이한 감독이 굉장히 완벽주의자로 유명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거의 완벽하게 외우고 있고 콘티도 머릿속에 전부 다 짜여져 있어서 촬영장에서 대본을 들고 있지 않을 정도의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배우의 머리카락의 길이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신경을 쓰는 감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감독의 또 하나의 장점이 그렇게 완벽하게 시나리오대로 영화를 찍으면서도 주연 배우들과 끊임없이 의논하면서 장면을 구성해 나간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정사신을 찍을 때에도 그 배우들에게 자, 내 대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연기를 한번 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둘이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해봐라라고 했을 때 네, 대본에 전혀 없는 돌발 행동을 한 거였다고 해요. 처음에 그 허리띠가요? 네, 굉장히 가학적인 그 표현을 하잖아요.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넘어뜨리고 허리띠로 때리고 이런 장면들이 내가 이렇게 관심 있었던 마음을 빼앗겼던 여자가 3년 동안 사라졌다가 어느 날 다시 나타났을 때 나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한번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한 감독이 맞다.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연기하는 게 시나리오보다 훨씬 멋지겠다. 아니 더 이해가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갔다고 하는 듣고 이야기를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그 생각은 못했고 네. 그 처음에 그런 가학적인 행동이나 이런 게 네. 뒤에 이어지는 것도 없고 양조위의 어떤 그 대화의 패턴이나 이런 거하고도 안 맞아서 요건 조금 튀지 않았나. 그랬나요? 그냥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랬는데 또 이거 상미 씨가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러네요. 난 줄 데가 없어요. 남자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24시간 감시를 당하는 상황이고 그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정사씬에서 이 사람의 그런 폭력성이나 또 유일하게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왕치아즈. 막부인이죠. 남자 주인공이 만났던 사람은 막부인이었죠.
막부인에게만 그런 표현을 한다고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도 처음에 볼 때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 이해는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해가 된다. 저만 좀 이해를 못했구만요. 제가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그 장면은. 아, 저렇게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양조위가, 물론 그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좀 이렇게 변태성애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 일상에서는 전혀 표시가 안 나지만, 양조위는 너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어떤 항일투쟁하는 사람들 고문하는 장면도 없고 네. 그냥 단지 사무실 장면만 잠깐 나오는 건데 그게 좀 거리감을 조금 느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 요번에 이제 지금 상미 씨 말을 듣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아, 그렇어요. 3년 뒤에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네가 내 가슴에 돌을 던지고 3년 동안이나 사졌다가 이렇게 어느 날 문득 나타나다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과학적인 것이라기보단 설명이 좀 안 되네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 있나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요. 그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해놓고 사실 조금 후회했어요. 그걸 이해된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진 않을까. 상미 씨의 흑역사를 또 한번 캐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검색 엔진들 지금 돌리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게시판에 계신 분들. 제가 들어올 때 제 수업 듣는 학생 중에 가장 열심히 수업을 듣던 남학생 한 명이 입구에 앉아 있어서 만났는데요. 질문을 하나 저에게 쪽지로 줬어요. 그래서 질문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여기서 죽은 건 탕웨이지만 실제로 진짜 죽은 건 누구일까요? 라고 써서 줬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이다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죽음을 맞은 건 이 여자지만 사실 모든 걸 다 잃은 건 이 남자 주인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그 부인도 네. 불쌍한데요. 부인도. 예, 헛개비랑 살잖아요. 나머지 인생을. 물론 이제 그러게요. 그 원작대로 하자 그러면 그 말하자면 이제 영화에서의 양조위가 총살형을 당하죠. 원작 소설대로 하자 그러면 네. 총살형을 당하는데 부인은 뭔 죄입니까? 막말로. 그죠? 남편의 일탈로 인하여 일탈. 제가 매 프로그램 이거 방송 시간마다 자꾸 일탈이란 말을 하는데 네, 굉장히 윤리적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요즘 지난주와 이번 주에 했던 영화에서는 네, 전시인님의 그런 도덕적인 질문이 영화를 풀이하는데 다급합니다. 잠깐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이 합니다. 몰리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원래 여기 그 영화에 나왔던 거는 천혜가녀라는 거죠. 그 양조위가 이렇게 앉아 있고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탕웨이가 손짓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곡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뭐 쿤취라고 그러네요. 제가 찾아봤더니 쿤취라는 명나라 때 이제 그 중국 전통 가요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등려군이 불러드리는 노래입니다. 자, 여기 지금 JJ 김님이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는데 내려다보는 양조위와 올려다보는 탕웨이. 한소리님이 여기다가 댓글을 그렇게 다셨어요. 내 쓰레빠 어디다 감췄어. 너무하신다. 이 장면이 상미 씨, 이 장면 뒤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때가 3년 만에 재회했을 네. 때 그때의 사진이네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탕웨이의 가터벨트를 보게 되나요? 그런 것 같네요. 왜 가터벨트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말을 안 하실까?
이 원작 소설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원작은 소설은 못 봤어요. 근데 이 소설이 사실 영화보단 사실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읽어보면, 뭐 정사신도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제가 압권이었다라고 표현했던 빈 침대에 혼자 앉아있는 양조위의 모습,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이제 소설을 읽고 감독이,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훨씬 영화가 좋아지겠다라고 상상한 부분대로 이제 시나리오에 추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소설에 비해서 영화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설은 이제 네. 사실에 조금 더 사실에 묶인 것도 있겠죠? 네,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네, 하니까. 네,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중국의 대표 작가 장 아이링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스토리텔링도 좋았지만 이안 감독의 엄청난 연출 내공이 없었다면 이 작품 또한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탕웨이하고 첫 식사를 할 때였나요? 네. 이제 위스키를 한 잔 따라줬는데 유리컵에 이렇게 로즈가 탁 묻었어요. 네, 아주 진하게. 네, 보통은 제가 아는 바로는 남자들이 그거 그렇게 유쾌하게 보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특히 종이컵에 묻고 로즈가 묻고 그런 거 저도 그걸 그렇게 유쾌하게 안 보는 편인데 그거를 탁 바라보는 양조위의 눈빛이 쟤네들 일 내겠구나.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거기서 느낌이 들었어요? 드디어 스위치가 올라갔다. 저걸 보고 저런 눈빛으로 쳐다볼 거면 그건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양복 가봉하러 가죠. 네, 같이 네. 탕웨이는 이제 양조위 부인이 살려고 했던 옷을 지파오를 자기가 사서 고쳐 입는 수선해서 입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탕웨이가 입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림막 커튼 네, 안에서 이렇게 네. 싹 갈아입고 나오는데 양조위가 그러잖아요. 탕웨이는 벗겠다고 이제 갈아입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입고 있으라 그대로 그랬죠. 입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일이 나는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관심은 그때부터라기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처음에 이제 막부인의 연기를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부인과 마작을 할 때 우리 남편이 양복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양복 좀 내가 좋은 데를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쓰려고 하지요. 옆에다 내려놓은 전화번호. 그렇죠. 네. 그걸 유심히 보면서 외우죠. 그리고 둘이 같이 가게 되는. 그래서 첫 만남부터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 이미 반했죠. 그런 씨뿌리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지금 영화를 거꾸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뒤에서 앞으로 가고 있죠. 상 씨가 그래서 얘기한 그 전화번호 장면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네. 탕웨이가 마작을 하러 양조인의 집에 왔을 때 비가 와요. 이렇게 그래서 맞아. 우산을 탁 씌워주는 그 첫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사람이 최초로 한 공간 안에 들어오는 맞아요. 포옹이 가능한 경우에 따라서는 키스도 가능한 거리 안에 들어오는 첫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 포착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 여자가 여기선 원래는 왕치아지고 막부인의 연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가 추구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로 삼는 것은 사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고 항일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면 고하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자의 목표는 사랑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처음에 계속 갈망했던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죠. 아빠에게 가고 영국으로. 싶고, 네. 그래서 아빠의 소식을 기다리고 편지를 보내고 또 극장에서도 결혼식 장면을 보면서 혼자 막 울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는 너무 외로운 소녀라고 하면 안 어울리나? 소녀죠. 극중에서 그렇죠. 한 24살? 이 정도 20대 된다고 초반? 볼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소녀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건 사랑받는 것.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연극반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 연극반 선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 훈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자가 원하는 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비 오는 장면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나오는데요. 한 번도 내 소유의 우산을 가지고 있는 적이 없어요. 늘 비를 맞습니다. 늘 비를 맞는데 우산을 씌워주는 남자는 바로, 양조이죠. 여배우들은 비 맞아도 이뻐요. 화양연화에서 장만옥도 그러더니, 왜들 이렇게 칩하고 있고 비 맞으면 또, 실제로 보면 되게 야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비를 맞을 때 나에게 우산을 씌워줄 사람,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남자로 양조위가 등장을 하죠. 2번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 장면을 보셨군요. 네, 저는 이제 그거 첫 시작, 저게 첫 스파크겠다. 부닥치는 장면. 그러면 한번 이렇게 돌아본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극대로 하자 그러면 40대 중반의 남자가 20대 중반의 여자한테 느끼는 감정이랄까요?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너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걸 느낀다. 이거 사실은 썬데이 서울용 대사인데 썬데이 서울에 주로 나오는 불륜용 대사인데 영화에서 쓰이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양조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군요. 그거는 나름 양조위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멋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얘기를 조금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 그럼 제가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소설은 사실 저는 이 소설이 장 아이린의 소설이라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소설을 봐서 그랬는지 조금 실망감이 좀 더 크긴 했었습니다. 정치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서 우린 이 영화에서는 사실 정치적인 색채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이들의 사랑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로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채가 좀 강하고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들의 사랑이 굉장히 사랑한다라는 것만 보여주지만 어떻게 해서 이들이 목숨 건 사랑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 수 있는가에 대한 묘사는 조금 부족해요. 중국 문학이 숨김의 미학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그런 감정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상상력으로 굉장히 구체적 연출로 잘 살려낸 게 이한 감독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연극반 친구들이 모여서 그 첫 번째 계획에 실패했을 때 살인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네, 그 친구를 협박하러 온 친구를 죽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살인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말했듯이 그 침대 씬 그 장면도 없고요. 마지막에 이 여자가 자기의 목숨을 결정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던 장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셨나요? 물론 영화에는 6캐럿이라고 나오는데 6캐럿 같으면 글쎄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을 호가할 거거든요. 그렇게 비싼가요? 네. 그게 이제 1캐럿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무게로 따지는데 6캐럿 같으면 제가 아는 바로는 한 3,400억은 줘야 삽니다. 지금. 그렇구나. 6캐럿는. 소설에서 보면 그 마지막 그 암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귀걸이를 고치러 보석상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주지 않겠냐라고 해서 우연히 같이 갔다가 이 반지 예쁘다 해서 사주는 그런 스토리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철저히 계획하에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다. 이거를 그 보석상 주인에게 좀 전해줘라. 이거는 비밀이다. 너만 알아야 된다. 명함 한 장을 넣어서 그렇죠. 근데 그 편지 안에 이제 그 반지에 대해서 주문을 요구하는 내용이 써 있었겠죠.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이게 중국 포스터 지금 JJ킴님이 올려주셨는데 이건 정말 첩보 영화 같으네요. 양조위의 인상도 좀 심하고 탕웨이도 그렇고 아주 왕리홍도 별로. 중국 포스터는 별로입니다. 근데 이거 양조위가 6캐럿을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림 이게 사진상 이거
영화로 보면 한 3캐럿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탕웨이는 어쩔 줄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던 건데 그 보석상은 아니라 다를까 기가 막힌 상술로 이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시는군요 하고 엄청나게 큰 거를 꺼내죠. 그 중에 골랐죠. 네. 참 대단해요. 내 눈에는 왜 그런 게 보이나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세계. 제목도 색계 이렇게 색을 우리가 낭만, 네. 사랑 이런 걸로 본다면 계는 뭐가 될까요? 네, 경계, 의무, 네. 강박, 네. 그렇죠.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겠는데 그 두 세계에 있는 사람들. 네. 상민 씨가 보기에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영화에서 부딪혔다, 섞였다, 아니면 폭발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녀의 임무는 그거죠. 색을 무기로 사용해서 그 남자의 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거죠. 자신의 개, 그러니까 상대를 네. 죽이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 그리고 나의 색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의 개를 무너뜨리는 것. 근데 결국은 네. 실패했고 그렇죠. 양조위도 어찌 보면 자신의 세계를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이전에도 이런 색을 이용해서 이 남자의 이런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여자들은 아마 여럿 있었을 거예요. 소설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암시가 되는데요. 한 번도 넘어갈 것처럼 생기지 않은 남자죠. 그리고 한 번도 넘어간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네. 그것이 꼭 암살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여자들의 로비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넘어갔다. 그렇죠. 탕웨이에게 넘어갔다. 네. 되는 굉장히 거죠. 철저한 사람이죠. 그런데 탕웨이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지죠. 무너지지만 자기가 맡은 임무는 놓치지 않죠.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여자가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았을 때 빨리 가세요라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5초 만에 도망가죠. 네. 문 열어 그러면서 그냥 차 안으로 이렇게 다이빙하는. 네, 그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좀 얍삽했어요. 거기서는 좀 이렇게 붙잡아 주거나 좀 그랬으면 좋을 텐데 정말 0.5초 만에 뛰어내려가서 문 열어라 그러고 타고 도망가고 차라리 탕웨이도 어디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하가 계속 뒷조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지없이 붙잡혀 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거쳐왔던 저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 탕웨이를 통해서 제 모습을 본 것도 많았어요. 소설을 읽으면 어떤 구절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양조위가 정말 이 탕웨이를 굉장히 사랑한다라는 묘사보다는 이 여자의 시선으로 저 남자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런 식의 대사가 많이 나와요. 푼수군요. 아니죠. 환상이죠. 자기가 외로움에 만든 겨워서? 환상에 빠진 거죠. 그런데 대부분 여자들의 사랑이 이런 게 아닐까. 내가 만든 환상 속에 갇히는 것. 결국 그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만든 환상 속에 갇혔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외로움과 낭만과 환상과 지금 JJ 김님이 19금이라고 야리야리한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자세 따라하시면 허리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것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26년 차인데요. 이런 말씀 못 드릴 것도 없죠. 19금 토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사신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이걸 보면서 아까 배드신이 너무 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연기가 참 대단했다라고 보는 게 양조위, 그러니까 절정에 다다랐을 때 양조위의 표정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생리적인 사정이나 이런 게 아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양조위의 표정은.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는 미간이 살짝 찌그러지면서 자기 영혼이 탕웨이에게 흘러나가는 듯한 그런 표정. 탕웨이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희열에 찬 그런 표정이 아닌 조금만 더 30초만 더 진행이 되면 울어버릴 것 같은 그런 탕웨이는 특히나 더 그랬겠죠. 지금 갈등하고 있을 거니까. 굉장히 잘 네. 보셨는데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카메라에 주목해서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던 그 멕시코 촬영 감독 로드리고 프리에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영화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안 감독 정도 되니까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상을 받을 때 이 촬영 감독도 그 촬영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감독의 특징이 배우의 얼굴을 가능한 한 클로즈업으로 잡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 둘이 정사씬에서 탕웨이의 얼굴을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네, 많이 잡았어요. 네. 중요했기 때문이죠. 아주 잘 읽으셨어요. 네. 네, 읽은 건 아니고요. 유심히 봤습니다. 그 장면들은. 근데 그 장면에서 카메라의 구도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데요. 카메라의 구도 자체가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힘든 사랑을 하고 있고 이런 격정적인 정사씬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카메라 구도를 통해서 굉장히 잘 포착해냈어요.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들의 정사씬을 카메라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누가 총을 들고 그 총구를 통해서 비밀리에 그들의 정사씬을 지켜보는 듯한 카메라 구도를 잡고 보여주거든요. 혹시 느끼셨나요? 그 핸디캠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동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큰 이렇게 메고 이렇게 찍는 들고 뛰어도 진동이 없다는 그래서 한 2명 정도가 2명 정도가 핸디캠으로 돌면서 찍었겠다. 조명이야 뭐 이제 얼마든지 뭐 설치가 하고 눈에 안 띄게 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찍어서 편집을 했겠다. 뭐 그 정도까지밖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맞아요. 네. 보통 촬영장에는 최소 카메라 한 4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날 11일간 촬영하는 동안에는 카메라맨이 촬영 감독이랑 카메라맨 1명 딱 2명 들어갔다고 하고요. 메인 카메라도 직접 촬영 감독이 잡았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들이 사람들의 감시 속에서 위험한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총구로 그들의 정사의 장면을 훔쳐보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이 두 사람도 그 도중에 흘깨들기 카메라를 쳐다보는 모습이 2번 잡힙니다. 예. 이들도 굉장히 목숨 건 위험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었고요. 우리도 지켜보는 우리 관객도 굉장히 더 조마조마하고 그들의 절실한 감정 표현에 더 감정이입이 우리도 되어서 볼 수 있지 않았는가. 그 탕웨이의 표정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조명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올려주신 사진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얼굴뿐 아니라 온몸이 다 지금 거의 분홍색이에요. 피부의 색깔까지 또 관찰을 하셨군요. 이게 뭐 조명으로도 물론 어느 정도는 뭐 커버가 됐었겠지만 정말 이 두 주인공이 아주 몰입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실제 정사씬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영화 수업하면 그 새끼를 꼭 수업에서 하는데요. 시나리오, 촬영 기법, 뭐 모든 것을 다룰 때 최고의 영화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다루는데 학생들이 사실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로 실제가 했어요?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실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아닙니다. 다 전문 용어로 공사한다고 그런데요. 공사. 그래서 그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끔 사전 조치를 다 한다고 하니까요. 그거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조금 놀랬던 게 탕웨이가 처음에 이 암살 계획에 가담을 했을 때 말하자면 수처녀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일당 중에 네. 한 명과 경험이 있는 유일한 남자와 말하자면 연습을 해요. 아, 그 장면 저 굉장히 좀 네. 화가 났는데요. 그 연극반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찌질해 보이는. 찌질이가 그래서 사실 그 장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연극반 친구들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 탕웨이는 그 연극반 친구들에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하기만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하는 것이고 그들은 필요를 위해서 이 아이가 막 부인의 그 연기를 해야 되는데 유부녀 얘가 수처녀니까 그 아이에게 그럼 네가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그 연극반 선배도 탕웨이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런 것들을 다 용인하죠. 진짜 좋아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 따뜻한 마음을 받아보는 게 목표인 아이인데. 근데 네.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 때문에 가담도 했고 네네. 머뭇거리다가 마지막에 가담을 했는데 그런 그 섹스 연습까지 실행에 옮길 정도로 그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보통의 여자라면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하는데 암살 계획을 위해서 그 남자도 뻔히 아는 그 남자의 친구나 다름없는 사람과 네.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죠. 예. 탕웨이는 처음부터 뭐 굉장한 애국심에 고취되어 있다거나 예, 꼭 이런 항일운동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정말 따뜻한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원했던 거고요. 그 연극반 선배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남자 선배를 쳐다보죠. 근데 남자 선배가 얼굴을 돌려요. 그때 이 탕웨이의 실망하는 표정도 비겁한 놈. 네,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서 하겠다 그러죠. 고백하잖아요. 상해에서 다시 만났을 때 네. 계단에서 내려왔을 때 탁 붙잡고 키스를 하는데 탕웨이가 싹 밀고 3년 전이었다면 받아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3년 후에 또 다시 우리와 이런 이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우자라고 해서 다시 만났을 때 그걸 수락하는 조건으로 말하죠.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주죠.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전해주고 그들은 또 얘기합니다. 이 계획에 성공하게 되면 이 편지도 아버지한테 보내주고 너도 아버지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죠. 그걸 믿고 그 암살 계획에 동참하지만 탕웨이가 나가자마자 그 편지가 네, 또 불태워지죠. 네. 근데 그 연극반 선배는 아무 말 없이 거기 서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이는 3년 뒤에도 그 연극반 선배에게는 또 이용당했던 것이죠. 그냥 비겁한 남자일 뿐이죠. 오물쭈물 비겁한 남자. 그렇게 본다면 날 위해서 정말 나의 우산이 되어주었던 내가 정말 사랑했던 또 그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목숨을 내려놓았죠. 근데 이 남자 5초 만에 도망가요. 네, 저는 어떠셨나요? 양조위가 탕웨이를 사랑했다고까지 보진 않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는 진짜 사랑했다고 봤는데. 아니요. 아, 그래요? 제가 봐서는 젊고 이쁜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 호의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아, 그렇게 보셨어요? 반지 정도야. 반지 그 정도 정도야. 지위에서 반지 정도. 뭐 해준 게 있나요? 반지 말고. 살짝 몰래 만나서 밥 먹고 흔히 말하는 만나서 밥 먹고 모텔에 간 거 말고는 사실은 해준 게 없어요. 차라리 정말 자기가 사랑했다면 그 여자의 뒤를 캐서 빼돌렸어야죠. 빼돌려서 네. 살아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하기만 했으니까 사랑했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3부에서 님이
3부에서는 금주 개봉 영화 하는지요? 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변호인 말인데요. 1000만 넘었는데 언론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1400만까지 갈 듯한데 전쌤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핑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나온 말인데 흑인의 비율이 어느 동네에, 어느 블록에, 아니면 어느 도시에 흑인의 비율이 몇 프로 이렇게 점점 늘어서 몇 %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그 동네가 흑인들 동네로 바뀐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흑인들인데 제 생각에는 1000만이 이렇게 넘어가면 언론에서 얘기 안 해도 더 불이 붙어서 충분히 더 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1000만이지 대한민국 사람 5천만 중에 실제로 아이들하고 노인들하고 이래저래 뛰면은 반 남거든요. 반. 2,500만 중에 1,000만 넘게 본 거니까 길 가는 사람 보면은 두세 중에 하나는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머지 분들도 더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1,400만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관람률도 굉장히 높아서요. 네, 2번씩 보는 사람들 비율이 도둑들 이후에 가장 높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3부에서님, 저희들 생각은 지금 상미 씨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1,400만 가고 또 언론에서 다뤄주고 안 다뤄주고 그 단계를 이제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상미 씨 얘기도 듣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영화 보면서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제 생각은 뭐였냐면 이 남자도 이 여자를 많이 사랑하긴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이성이 자기의 머리가 가슴을 제어했던 사람이고 그 여자의 사랑은 이성이 가슴을 제어한다기보다 가슴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버린 그런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래 불렀던 장면 생각나세요? 네, 그 일식집에서 이렇게 네. 율동을 해가면서 그 노래 가사가 사실 이 여자 주인공의 모든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가사인데요. 줄여서 제가 읽어볼게요. 땅끝에서 멀고 먼 바다까지 영원의 동반자를 찾고 또 찾아 헤매네. 소녀는 노래 부르고 소녀는 지켜주었지. 그대의 마음은 나의 마음. 그 사람이 그리워 쉬지도 못하는 마음. 이 세상 어느 누가 청춘의 봄날을 사랑하지 않으리요. 소년과 소녀는 바늘과 실이었지. 오 나의 아름다운 사람,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고난 속에서도 꿋꿋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 이 여자가 꿈꾸는 사랑은 이러했고 이 남자가 이런 사랑을 함께 해주는 존재라고 믿었던 거죠. 자기 환상입니다, 사실은. 여자는 그런 사랑을 꿈꿨고 남자는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거네요.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 아니죠. 그냥 탕웨이를 버린 거죠. 아니, 만났을 때. 그래서 이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남자는 저 여자를 끝내 지켜주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자의 직감인가 보죠. 그렇죠.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해요.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노래 가사대로 이 여자는 끝내 그를 지켜주고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죠. 5초 만에 도망가는 그 모습. 그것도 좀 좋게 생각을 하면 저도 거기서 좀 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바꿔 말하면 그만큼 양조위가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긴장 속에 살다 보니까 거의 본능적인 행동이 되지 않았을까. 행동했을 것이다. 자기 지금 옆에 그토록 사랑하는 탕웨이가 있는데도 깜빡하는 거죠. 그랬을 수도 그럴 있겠다. 정도로 오랫동안 양조위를 억누르고 있던 살해 위협들, 공포들 그런 게 그만큼 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겠네요. 오죽하면 저 상황에서 0.5초 만에 도망갔을까.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맨 마지막 또 장면에서 보면 자기의 집무실에 앉아있고 부하가 와서 반지를 돌려줬던 부분 기억나시죠? 네. 그 부분에서 보면 이랬어요.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라고 부하한테 물었을 때 부하가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느냐라고 화를 내니까 부하가 말하죠. 장관님께서 포섭되셨을까봐 말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행각을 이 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몰라서? 그렇죠. 못했다. 그때 또 부하가 말합니다. 모두 다 불었는데 이 여자만 불지 않았다. 지하 취조실에 있는데 직접 만나보겠느냐. 마지막 만날 기회를 줬다고 전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 남자는 거부합니다.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반지를 주죠. 이거 장관님 거라던데요 라고 하고 반지를 내려놓았을 때 그때 이 남자는 자기 사랑을 또 한 번 부인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땐 진짜 실망스러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본능적으로 5초 만에 도망을 쳤다 할지라도 나의 양심이라면 자살이라도 했을 것 같아. 이 여자가 이제 곧 처형당할 건데. 내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리고 만나지도 않겠다 그러고 10시에 죽여라. 시간을 정해주고 얘들을 처형하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는 장면. 탄광에서. 네네. 10시에 네. 죽여라. 장소까지 정해주죠. 탄광에서 죽여라. 근데 요거는 이제 남자의 입장이라기보단 제가 자꾸 양조위를 변호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 부하는 물론 내 부하이긴 하지만 또 누군가하고 조직 내에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조직의 논리로 보면 반지를 놓고 당신 거라고 줬을 때 대부분이 부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역시 반사적으로 부인합니다. 그걸 내 거라고 하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마지막 취조실에 내려가지 못했던 것도 그것도 못 내려가는 거예요. 양심상 못 갔다. 예, 양심도 자기는 보고 싶지만 조직 내의 논리로서는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여자의 입장에서 제가 네. 또 얘기를 하면요. 다 불었는데 끝까지 불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건 이 남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였던 건 아닐까. 그리고 굳이 그 반지를 이건 장관님 거다라고 하고 전해주길 원했던 것도 다시 한번 나를 떠올려 달라라는 마지막 그런 미련은 아니었을까. 바꿔 말하면 그렇게 사랑했으면 반지 전해주라고 그래서 내 사랑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죠. 너무한다. 갑자기 화가 나네. 못됐다. 네, 전 못된 사람입니다. 아니 가려면 끝까지 가든지 어떡하라고 거기서 이 반지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건데요. 근데 마지막에 그 반지를 부하가 책상에 내려놓았을 때 클로즈업해서 그 반지를 카메라가 비춰주는데요. 굉장히 심하게 흔들려요. 그걸 바라보는 양조위의 눈빛이 나오는데요. 오죽했겠어요. 네, 그 흔들리고 괴로운 울고 싶은 양조위의 마음을 그 흔들리는 반지가 또 잘 표현을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자는 그게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여자의 사랑은 일품요리다. 그러나 남자의 사랑은 짬짜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그릇에 반씩 나눠서 짜장과 짬뽕이 들어있는 남자는 짬짜면, 여자는 일품요리. 이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위석연 씨가 질문해 주셨던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볼 때 모든 걸 잃은 건 이 여자 같아 보이지만 진짜 다 잃은 건 그 남자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나 이용당하고 목숨까지 잃죠. 그런데 그녀와 친구들이 처형당하는 시간이 다가와서 10번의 종이 울릴 때 아까 전시인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10번의 종이 이 남자의 심장이 울리는 소리 같았다 이러셨죠. 네, 종성으로 들렸죠. 종소리 들을 때요, 그 빈 침대에 앉아서 침대를 쓰다듬는 모습 할 때 거울에 비친 양조위의 앞모습을 보여주고 카메라는 양조위의 쓸쓸한 등을 비춥니다. 등을 비춰주죠. 네네. 그래서 양조위의 쓸쓸한 얼굴 표정과 정말 더 쓸쓸한 뒷모습 모든 걸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줬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초라해진 건 저 남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남자는 굉장히 비극적인 시대의 희생양이기도 하지요. 예. 네, 둘 다 그 아내, 양조위 아내까지 해서 어느 누구도 승자도 없고 또 상처가 남지 않은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랑이 돼버렸죠. 근데
영어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네. 러스트라는 걸 찾아보니까 네.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강한 성욕, 욕정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앞에 전제가 있더라고요.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코션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히 말하는 경고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자각. 네. 또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될 규범. 네.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이 돼 있는데 그러면 두 세계가 정말 두 사람이 섞이기도 하고 때론 충돌해서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뜨거운 유리잔이 아닐까. 러스트. 세계 개념에서 본다면 사랑은 뜨거운 유리잔이다. 근데 개로 본다면 개는 차가운 물이다. 그래서 잔이 너무 뜨겁거나 물이 너무 차가우면 붓는 순간 깨지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두 세계가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과 또 뭐라 그럴까요? 커피, 진한 커피에 생크림을 딱 부었을 때의 막 그 느낌. 완전히 섞이지도 않고 전혀 다르지도 않은 두 개, 흰색과 검은색이 적당히 어우러지면서 막 서로를 휘감는 모습. 배드신이기도 하고 또 두 세계, 색이라는 세계와 개라는 네. 세계가 섞이고 있는 모습. 저는 그런 걸로 봤습니다. 여기 오프닝 때 보면요. 오프닝 때 보면 색계라는 그 글씨가 처음에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점점 바뀌어요. 예, 그 부분도 저는 눈여겨서 봤었는데요. 그런 색계의 경계가 없어지는 둘 사이에 섞여서. 네네. 그런 걸 또 표현해 제가 본 거 제대로 본 아닌가. 거네요. 네, 생각도 했고요. 근데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알았네요. 전 이 남자의 대사들이요,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 여자도 속고 저도 속았던 그런 대사들이 꽤 있었어요. 그 3년 만에 돌아왔을 때도 당신이 돌아와 준 게 선물이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리고 이런 말들도 해요. 그 반지를 선물할 때도 빼지 말고 끼고 있어라. 그걸 끼고 있는 너의 손을 네. 보고 싶다.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이 여자 표정이 막 무너져요. 근데 흔한 멘트예요. 흔한 멘트. 나쁜 놈들. 정말 제가 봐선 흔한 멘트거든요. 이 여자는 그런 말에 네. 속아서 목숨도 내려놓는데. 너와 하고 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이거는 썬데이 서울 멘트거든요. 그래서 정도는. 저는 생각했던 게 이 남자도 정말 사랑했고 이 여자도 정말 사랑했는데 남자의 사랑은 정말 사랑했어도 끝까지 차가운 머리가 가슴을 제어할 수 있구나. 그런데 여자들은 한번 정말 뜨거운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제어가 안 되구나. 내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구나. 그런데 남자들은 그 순간에 5초 만에 도망갈 수 있는 게 남자의 사랑이구나. 아니요, 꼭 그렇지 그런 않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40대 중반에 결혼을 한 남자가 20대 중반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다 버리고 글로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결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사랑일 수 있고 멀쩡한 가정도 있고 해서 뭐라 그럴까요? 남자들, 저도 이제 뭐 나이가 꽤 됐으니까 40대 중반의 남자 입장에서 볼 때 탕웨이는 그렇게 다 내던질 수 있지는 않겠다. 근데 제가 쉽지 않을 것 탕웨이보다 같아요. 3살이 많은데요. 3살 많은 언니로서 볼 때 사실 얘가 천에 고하고 진짜 사랑해줄 사람이 없고 너무 외롭고 그런 거 다 이해가 되지만 이런 사랑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되죠.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죠?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주 네. 뭐라 그럴까요? 신파가 척척 늘어지는 눈물바람의 영화를 한번 해보시죠. 눈물바람의 영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거 잘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신 영화가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네. 제목부터 또 죽이네요. 다음 주에는 신청곡도 아주 또 그런 걸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미 씨하고 색이라는 세계, 개라는 세계, 섞인 또 하나의 세계, 파국, 남녀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너는 내 운명으로 상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자, 이렇게 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저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포기할까요? 저는 아마도 사랑 이외의 것 전부를 포기했을 겁니다. 목숨과 맞바꾼 사랑은 가능할까요? 미리 알았더라도 선택지는 어느 순간 내 앞에 나타납니다.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뒷면엔 모두 다 후회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물러갑니다.